새벽 6시. 사람 배도 채우기 전 고기 먹이부터 챙기는 시간이다. 빠르고 힘찬 몸짓. 잠시도 가만히 있는 법이 없다. 이게 다 송어지요. 홍어예요? 그럼요, 이게 다 송어지. 양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저희 양어장에 지금 한 30톤 정도 돼요. 최근 심각해진 하천 오염으로 송어의 서식지가 점차 줄면서 양식 송어에 대한 의존도는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송어는 기르기가 매우 까다롭다. 송어는 일국산이면 살 수가 없어요. 항상 이게 깨끗하게 해줘야 아주 건강하게 고기가 잘 키울 수가 있어요. 그 맛 또한 깔끔한 송어. 연어과의 송어는 붉은 속살의 부드러움과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의 고소한 풍미를 한 번에 느낄 수 있다. 우리 땅에 서식하는 송어는 산란기에 붉은 빛을 띠어서 무지개 송어라 불린다. 물 관리와 함께 가장 신경 쓰는 점은 성장 속도에 맞게 고기를 관리하는 일이다. 체포망이라는 건데요. 네. 이제 고기를 모으는 도구예요. 넓은 그 탱크에서 고기를 몰아갖고 선별하려고 하는 작업이에요. 넓은 수조에서 수백 마리의 송어를 한 마리씩 골라내려면 체포망 같은 도구가 꼭 필요하다. 용천수를 사용하는 이곳은 늘 섭씨 12도의 수온을 유지한다. 송어는 좋지만 사람에겐 서늘하다. 체포망을 좁힐수록 송어의 포위망도 좁아진다. 드디어 설치가 완료됐다. 냉수어종 송어는 성질도 매우 급하다. 여기 큰 거, 작은 거를 나누는 작업인데 작은 거는 작은 거대로 놓고 큰 거는 큰 거대로 와야 성장이 더 빨라요. 물소리도 거칠다. 제때 선별을 해주지 않으면 작은 고기가 큰 고기에 밀려서 성장이 둔해질 수 있다. 동작이 빠른 송어는 한 마리 잡기도 어렵다. 이게 송어가 기름이 없어서 굉장히 미끌미끌해요. 습관이 돼야 되지, 습관이 안 되면 고기를 뭐 1시간이라고 해도 1시간이 지나더라도 못 잡을 수 있어요. 살이 통통하게 오른 송어 한 마리의 무게는 대략 1kg 정도. 어른 팔뚝만한 송어가 연신 헤엄치면서 사방으로 물을 튀긴다. 수작업이기에 앞으로 2시간은 더 해야 한다. 더운 여름, 일부러 방수복을 챙겨 입어도 무용지물. 작업을 시작한 지 단 몇 분 만에 소나기를 맞은 듯 물이 주르륵 흐른다. 출하하는 고기는 사람 손으로 이렇게 해야 고기가 좋고 나쁘고 눈으로 파악할 수 있고 성게가 좋은지 안 좋은지 파악할 수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손으로 눈으로 확인하고 판별을 해야 돼요. 사람하고 고기하고 싸움이죠. 고기를 안 잡히려고 그러고 사람은 고기를 잡으려고 그러고. 물고기는 작은 상처만 나도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 선별할 때 사람 손만큼 좋은 건 없다. 새 보금자리에서 다시금 안정을 찾은 송어떼. 먹이만 준다고 송어가 건강하게 자라는 건 아니다. 한 시간이 지나도 그 자리 그대로다. 물 반 고기 반이라 해도
줄지 않는 송어. 손목은 저려오기 시작하고 체온도 급격히 떨어져 간다. 시간이 많으면은 뭐 7시간, 8시간도 있고 힘들지 않으세요? 물속에 있는 게 밖에서 일하는 것보다 한 3배 정도는 힘들어요. 기운이 넘쳐나는 송어와 달리 작업자의 몸은 탈진 상태. 물 밖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선별을 마치면 두세 시간이 훌쩍 흘러간다. 양가장 청소하는 기계예요. 아, 이 안에도 청소해야 돼요? 그럼요. 깨끗하게 청소해야죠. 1급수에 사는 송어는 깨끗한 물만 고집한다. 양식장 사람들은 육지에 살아도 하루 대부분을 물속에서 보낸다. 시커먼 거 이런 거. 암만에 사료를 먹고 계속 분비물을 송어가 내뿜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제거를 해줘야 돼요. 송어가 내뿜는 부유물과 이끼까지 청소한 지 이틀만 지나도 금방 이렇게 검게 변한다. 청소를 할 때는 고기가 있는 상태 그대로 물을 빼서 수위를 낮춘다. 성질이 급해 바깥에 조금만 놔둬도 금방 죽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굉장히 깨끗해지죠, 저렇게 하면. 사람 손으로는 불가능해요, 저렇게 하기가. 수압이 세차장에서 사용하는 고압 세척기보다 더 강하다. 사람이 맞으면 상처가 날 정도다. 저희가 칸수가 8칸인데 보통 하루에 한 칸씩 꼭 해요. 고기를 기르는 사람이라면 단 하루도 걸을 수 없는 일. 강한 수압을 버티기 위해 팔뚝은 물론 온몸에 힘이 들어간다. 수압이 세기 때문에 사람 손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저것도. 세척기를 놓치는 순간 고기도 사람도 위험해진다. 고단한 일이지만 그래도 깨끗해진 벽을 보면 내 몸처럼 개운하다. 바닥에는 고기가 있기 때문에 세척기마저도 쓸 수 없다. 일일이 밀대로 밀어줘야 한다. 관을 설치해 물을 가운데로 빼면 부유물과 이끼 같은 것들이 이곳으로 같이 떠내려간다. 환경이 깨끗해야 고기도 잘 자라고 말하자면 어병도 없고 항상 깨끗하게 청결하게 해줘야 돼요. 출하까지는 1년. 이곳에서는 매일 이런 수고가 반복된다. 경북 포항시. 드넓은 바다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양식장이 있다. 전체 양식 시장의 절반 정도를 차지할 만큼 국내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어종, 국민횟감이라 불리는 광어다. 단단한 육질과 고단백을 자랑하는 횟감의 대명사다. 동해안에서 한 1년 2개월 정도 자란 거예요. 1kg에서 1kg 3, 400. 넓을 광자에 고기 여자를 써서 그 이름도 광어. 널찍한 생김새만큼 밑바닥에 붙어 사는 특이한 습성도 갖고 있다. 흑빛과 비슷한 황갈색을 보호색으로 지니고 있어서 물속에서는 제대로 알아보기도 어렵다.
예전에는 70% 나오면 성공했다고 얘기하는데 요즘에는 절반 정도. 매해 적조가 오고 예전에 비해서 이제 물이 많이 나빠지니까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생존율이 되게 낮아요. 예고 없이 찾아오는 적조와 기생충 피해는 일순간 대량 폐사를 만들기도 합니다. 황폐해지는 바다 상황에 양식 어민들은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 아기 돌보듯 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양식장 뒤편, 수조가 없는 이곳에서도 사람들이 분주하다. 꽁꽁 얼린 냉동 생선이다. 청어, 메가리, 뭐 연안에 잡히는 잡어, 아귀, 뭐 이면수, 우리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사서 사료로 사용합니다. 생선의 성분을 뽑아 만든 배합 사료를 먹이는 곳도 있지만 이곳은 직접 갈아주는 생사료를 고집한다. 손은 훨씬 더 많이 들지만 사람처럼 먹는 만큼 광어도 더 잘 자란다. 꽁꽁 언 생선 덩어리 하나의 무게만 20kg. 하루 수십 번씩 들고 나르는 것도 고되다. 비닐이 남은 비닐에 붙어가지고 물고기가 이거 먹으면 안 되니까 떼고 있습니다. 사람이 먹을 음식은 아니지만 정성은 그에 못지않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과 달리 얼굴에서는 연신 땀이 흐른다. 양식장 뒤편에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땀이 묻어 있다. 사람 우선이 아니라 물고기가 우선이기 때문에 물고기 밥 먹는 게 중요해요. 저희는 밥을 안 먹어도 물고기 밥을 찾으러서 먹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냉동 생선을 옮기고 비닐을 벗겨 다시 기계에 넣기까지 꼬박 1시간 반. 1등 횟감 광어는 먹이는 사료도 남다르다. 만들어진 사료는 곧바로 영하 26도의 냉동 창고로 옮겨진다. 신선함을 위해서다. 그러나 이렇게 산처럼 쌓인 사료도 며칠이면 동이 난다. 한 5톤 정도 됩니다. 5톤 정도면 며칠 먹일 수 있어요? 5톤이 한 4일 정도 됩니다. 영상 30도와 영하 26도. 한여름과 한겨울을 넘나들면서 영양 좋은 사료가 완성됐다. 힘들어도 만들고 나면 곡간이 찬 것처럼 흐뭇하다. 규모가 6,600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광어 양식장. 이곳에는 약 30만 마리, 무게로 치면 약 100톤 정도의 광어가 살아가고 있다. 웬만해선 납작 엎드려 있는 광어가 먹이를 주자 그제야 몸을 일으킨다. 있는 곳에 골고루 던져주고 다 섭취할 수 있도록 조금씩 조절해서 주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 쉬울 것 같은 먹이 주기는 양식장에서 가장 고단한 작업이다. 손에 힘을 주면 금방 지치기 때문에 손목 전체의 힘을 이용한다.
지금 같으면 한 1톤 500 정도 공급합니다. 전체 우리 양식장에서. 사려주는 시간 얼마나 걸려요? 보통 요즘 같으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사람처럼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챙기고 한 번 먹을 때마다 2시간이 걸린다. 무엇을 해도 다 땀나는 일이다. 게다가 햇빛을 보면 광어 껍질이 상할 수 있어 사방이 차광막으로 덮여 있다. 한여름엔 숨이 턱턱 막힐 만큼 온도도 습도도 높다.太阳마감이 조금 덥습니다. 밖에보다는. 그리고 하루를 계속 뛰다 보면 운동됩니다. 송어와 달리 광어는 따뜻한 곳에서 잘 자란다. 그래서 동해안에서는 광어 양식이 더욱 힘들다. 이 동해안에서 고기를 좀 성장시키려면은 하나라도 더 먹여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사료주는데 사활을 들어서 사료줍니다. 한국은 전 세계 광어 생산량의 90%를 차지할 만큼 광어 양식 종주국이다. 자연산만이 전부이던 시절 대단히 귀한 물고기였던 광어. 양식 기법이 개발되면서 이제는 누구나 그 쫄깃한 식감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오후 2시. 한 차례 밥을 주고 나면 다음 작업이 이어진다. 물에 들어가려고요. 물에 들어가려면 장비를 착용해야죠. 이곳에는 크고 작은 수조가 대략 80개에 달한다. 한눈에 봐도 몸집이 작아 보이는 이곳은 광어 치어를 키우는 곳이다. 광어는 점점 자랄수록 눈이 왼쪽으로 몰리게 된다. 한 달 됐습니다. 우리 종묘장에서 이제 여기 올 때 4, 5cm 되는 고기들이었는데 이제 한 달 됐죠.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더 키워서 2kg, 3kg만 더 수출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신생아를 지나서 이제 유아기 정도 되는 새끼 광어. 한 달 만에 10cm 정도로 약 2배가량 성장했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태어났어도 그 크기는 제각각이다. 계절 차이가 나요. 이렇게 선별하는 거죠. 몸집이 거의 2배 차이가 난다. 약한 놈을 잡아먹는다고. 그래가지고 어렸을 적에는 그렇게 선별을 자주 해주고 큰 놈들은 사료 굵기를 빨리 올려줘야 되니까 또 그만큼 빨리 크고 그렇기 때문에 선별을 해줘요. 오늘 작업은 크기가 약 15cm 정도 되는 광어를 골라내는 일이다. 이 역시 사람 손과 눈으로 해야 하는 수작업이다. 사람 손길을 기다리는 광어 치어는 12,000마리에 달한다. 이만큼 바구니를 채우려면 수십 번 허리를 숙여야 한다. 바구니가 채워지면 다른 작업자는 재빨리 수조로 나른다. 물속에 들어가자마자 광어는 바닥부터 찾고 본다. 이렇게 바구니를 들고 뛰는 작업만 수십 번. 물속은 더 가시밭길이다. 마치 지뢰를 피하듯 눈으로 식별도 잘 되지 않는 광어를 피해 다녀야 한다. 한 발자국 옮기는 것도 진땀 나는 일이다. 발을 바닥에 붙이고 다녀야 돼요.
고기가 조금만 밟히면 얘네들은 결국에는 죽어요. 시간이 멈춘 듯 이곳의 시간은 느릿느릿 신중하게 흘러간다. 귀한 생선 광어를 다루려면 사람도 인내심이 있어야 한다. 눈은 고기를 너무 오래 보니까 피곤하고 허리는 숙여야 되니까네 아프고 그러죠. 광어만 뚫어져라 쳐다봐야 하는 이 작업은 반나절 동안 계속된다. 잠을 자면 꿈속에서 물고기가 나옵니다. 눈을 감으면. 제가 그런 꿈을 많이 꿨어요. 하루 종일 물고기를 보니까 그 꿈속에서 물고기가 나와요. 몇 시간씩 집중하다 보니 사람도 광어처럼 눈이 한쪽으로 쏠릴 것만 같다. 그래도 이런 수고 덕에 몸집이 작아 늘 밀렸던 치어도 이제는 길을 펴고 살 것이다. 일 마무리가 무섭게 들어간 데가 양식장에 도착한다. 트럭이 올 때는 고기 출하가 있는 날이다. 출하할 고기를 선별해서 잡아야 되니까 오늘 1톤 정도만 출하합니다. 1톤요? 네. 1톤이면 광어가 대략 1000마리에 달한다. 자연산 광어에 비해서 색이 어두운 편이지만 전문가도 구별하기 어려울 만큼 맛이 좋다. 손으로 만졌을 때 살이 두툼한 광어가 가장 상품 가치가 높다. 정확하게 개근을 해야 이제 그 금액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g의 치어가 1kg의 성어가 되기까지는 최소 1년 반의 노력이 필요하다. 힘은 들지만은 뭐 그래도 보람은 있지 않습니까? 1년 반 동안 고생해서 키웠으니까. 전국 각지의 횟집으로 배달될 광어는 풍성한 식탁으로 누군가의 행복까지 채워줄 것이다.